이들은 태국 푸켓에서 출항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의 여파로 중간 기착지였던 싱가포르로부터 입항을 거부당하면서 연료와 식량이 모두 바닥나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국제조난신호 신고를 접수한 한국해양구조협회 대원들이 출동했고 이들에게 연료와 식량을 지원해준 것은 물론이고 요트의 안정성 여부까지 확인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트에 타고 있었던 러시아인 가족들은 한국에 스파시바 발쇼에 라는 감사 인사를 수차례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한국이 얼마나 신사적인 나라인지, 한국이 러시아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증명하기 충분했는데요. 사실 이번 소식이 러시아 전역에 전해지기 이전에 이미 러시아 국민들은 한국 제품과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1년에 판매되는 한국의 초코파이는 무려 5억 개가 넘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인기 덕분에 한국에서조차 판매되지 않는 베리맛 초코파이를 러시아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뉴욕포스트의 보도 이후 한국의 김치가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판매 급증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뉴욕포스트는 코로나 기간 동안 독일의 사우어크라이트 판매량은 960% 급증했고 한국의 김치 판매는 952%라는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다. 양배추는 항산화제와 비타민C로 가득 차 있어 슈퍼푸드라 불린다. 그리고 발효는 신체의 면역 반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장미생물균을 지원하는 생유산균을 만든다. 독일과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률이 낮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이 있다. 독일의 사망률은 최근 3%, 한국은 2.1%로 전 세계가 6% 이상의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10% 이상의 사망률을 기록하는 것과 비교되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열광하고 있는 것은 K푸드뿐만이 아닙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탈원전 추세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와 함께 환경오염을 거의 유발하지 않는 LNG, 천연가스가 대세를 이루기 시작했죠. 현재 카타르, 호주, 미국, 러시아가 전세계 천연가스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매장량 기준 세계 1위인 러시아는 앞으로 5년 안에 세계 LNG 시장 점유율을 현재 7%에서 15%까지 무려 2배로 대폭 늘릴 것이라는 공격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민간가스 최대 기업인 노바텍은 중국의 후동중화조선 대신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을 선택해 1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의 LNG선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고 러시아의 국영조선소 즈베즈다는 삼성중공업에 18조 원 규모의 쇠빙 LNG 운반선 5척을 발주했습니다. 한국의 대박 행진은 러시아 외 국가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세계 LNG 수출 점유율 1위인 카타르로부터 역사상 최대 규모의 LNG선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무함마드 알하이키 카타르 대사는 한국은 세계 LNG 운반선 건조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다. 카타르가 한국에 100척이 넘는 LNG 운반선을 발주한 것은 한국과 카타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이다. 놀랄 것도 없는 당연한 일이다.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러시아가 심혈을 기울여 진행 중인 수소 기반의 북극 기지 설립 프로젝트, 여기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외교부 글로벌 에너지 협력센터에 따르면 러시아는 야말 반도 바이다라츠카야 툰드라에 위치한 희망의 땅에 수소 기반의 탄소제로 북극기지 스노우플레이크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 기지에서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를 수소로부터 만드는 획기적인 시도를 준비 중인데요. 현재 전 세계가 러시아의 수소 프로젝트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북극 지역의 장기적 개발 가능성에 큰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곳이 수소를 활용한 미래 혁신 기술의 플랫폼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한국의 수소 기술은 이미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소 충전소를 구축한 데 이어서 현대차가 일본을 꺾고 수소차 점유율 63%라는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2050년이면 전세계 에너지 수요의 18%, 3천조 원이 넘는 규모의 시장으로 팽창할 것이라 전망되고 있는 수소가 다른 어떤 에너지보다 중요한 이유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원자번호 1번인 수소는 우주물질의 75%를 차지할 만큼 풍부하다. 기술적으로 수소를 다루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장기간 대용량 저장이 가능하다. 전기를 생산한 후에도 부산물이 물밖에 없다. 완벽한 미래형 에너지원이라는 것이죠. 2천조 원이 넘는 가치로 세계 기업 순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사우디의 아람코는 세계 최초로 수소 전기차 양산에 성공한 현대차와 손을 잡고 수소 개발에 나서며 전 세계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재산만 2천조 원에 달하는 사우디의 실세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는 현대차의 수소경제 계획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며 거액을 투자할 것을 약속하며 현대차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최근 한국의 삼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중국의 TCL과 손을 잡은 일본 디스플레이 회사 J-OLED, 일본 재계 서열 1위인 토요타는 한국의 현대차 수소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 최근 이렇게 한국이 러시아와 사우디 등 현금과 자원이 넘쳐나는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하면서 이제 한국은 일본이 오를 수 없는 나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비상사태 선언 해제 이후 연일 C19 최다 판정자가 급증하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 심리를 노리고 C19를 이용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서 주의를 요하고 있지만 속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어리석음이 일본의 실태라고 합니다. 일본인들의 사회 환경과 무지함을 이용해서 사기꾼들이 날로 발전해 골치가 아프다고 합니다. 20일자 아사히 신문은 C19 사태를 악용한 사기 범죄가 지난 3월 이후 경찰이 확인한 것만 88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피해액은 확인된 것만 약 8,395만엔, 약 9억 3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인들이 현금만 사용하면서 현금 카드나 온라인 신청 등의 지식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악용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자체나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해 급부금을 받기 위한 현금 카드를 새로 만들어주고 있다고 하면서 눈치 못 채게 현금 카드를 가로채기도 합니다. 또 생각보다 급부금 신청이 어려워서 급부금 지급 수속을 대행해 주려고 왔다면서 피해자의 현금 카드를 또 슬쩍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현금 카드를 챙겨간 범인들은 현금을 인출해서 도망쳐버리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기 범죄로는 C19 사태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 쉽게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 라면서 대출을 완료하려면 일정 보증금을 현금으로 먼저 입금해야 한다고 속이기도 합니다. 또 마스크가 부족할 때에는 마스크나 소독액을 판매한다고 속여서 대금을 가로채는 사건도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전역에서 이런 범죄가 계속 잇따르고 있으니까 아베 정부는 경찰과 행정력을 동원해 주의 경보를 홍보하고 방지 대책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찰은 이런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화가 오면 직접 받지 말고 전화기의 부재중 응답 기능을 이용해 받을 필요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고 하네요. 부재중 응답 기능으로 먼저 들어보면 사기에 혹하지 않는다는 데이터는 어디에서 나온지는 모르겠네요. 이뿐만 아니라 일본에는 C19 관련 사기 수법이 아주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일본의 군마현은 홈페이지에서 그동안 신고 접수된 사기 수법들을 소개하면서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스크 주문 및 발송 연락을 위장한 이메일 사기가 있습니다. 자세한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적어서 보내면 마스크를 무료로 보내주거나 아주 싼 가격에 판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메일에 응답을 하면 개인정보가 넘어가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에게서 온 메일에는 절대로 응답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 가정집에 수도관에 C19 바이러스가 부착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통지를 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점검을 해주고 방지 대책을 세워준다고 하면서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개인정보, 가족 구성, 자산 상황 등을 묻더라도 절대 대답하지 말고 공사업체를 자칭하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하지 않고 가족이나 주위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공사인지 확인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에도 줄줄이 당하고 있다고 하니 불안해서 그렇다고 봐야 하는지, 몰라도 너무 몰라서 당한다고 봐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세 번째는 정부 관계자를 사칭해 급부금과 관련이 있다면서 계좌 정보나 카드 비밀번호, 자산 상황 등을 묻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시청 등의 행정기관 직원이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 전화로 C19 관련 주의사항을 전달합니다 라고 연락하는 일은 없다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끼면 바로 전화를 끊고 주위 사람이나 소비생활센터 또는 경찰에 상담하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홀로 사는 노년들이 많다 보니 이런 연락에 너무 쉽게 넘어간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또 급부금 지급 관계자를 사칭하면서 급부금 절차가 끝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서류를 잘 제출하도록 대신 절차를 진행해주겠다고 방문하는 것입니다. 서류를 잘못 제출하면 급부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불안 심리도 건드려주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계좌 정보나 비밀번호들을 확인하고 가는 거죠.
관공서와 경찰서에서는 급부금 신청은 우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뿐이니 절대 믿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급부금을 받지 못한 일본인이 6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관공서는 세워라 내워라 대답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이 사기꾼뿐이니 속 터질만 하네요. 다섯 번째는 급부금 신청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노린 사기로 개인정보나 신용카드 정보의 정보를 빼내기 위해 진짜 사이트를 쏙 빼닮은 거짓 사이트를 만든 가짜 온라인 신청 사이트입니다. 언뜻 보면 분간할 수 없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일본어에는 없는 한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일본어의 표현 방법이 이상하거나 인터넷 주소가 진짜와 다르고 실제하지 않는 명칭이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등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가짜 사이트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이트의 정보를 지워버리고 뜨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고 향후 특별정예 급부금 관련 가짜 사이트의 수법이 교묘화되어 진짜 사이트나 곧바로 판별할 수 없는 것도 나올 위험성이 있으니 조금이라도 불안한 경우에는 각 시음면으로부터 송부되는 서류로의 신청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마이넘버와 온라인 신청 경험이 부족해서 가짜 사이트를 구문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 보니 그냥 쉽게 사기를 당해버린 것입니다. 후지TV의 한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사기 수법에 대해 부모 세대가 표적이 되기 쉬운 사기들이 많다고 하면서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젊은이들도 현금 카드를 갖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속게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급부금과 관련한 사기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다양한 사이버 사기, 기업을 상대로 한 대출 사기까지 이런 힘든 상황을 악용해 돈을 벌려고 하는 사기범들이 일본에서 판을 치고 있다고 하네요. 영상으로도 소개해드린 바 있는 것처럼 현재 일본은 택배 도난 사건 등 많은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소다로가 말한 민도가 높은 일본인인 것인지 일본인들이 말하는 순수한 일본인들의 이야기인지 황당합니다.